최근 미국에서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정면으로 붙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지난 18일 우리 정부로부터 50만의 검사가 가능한 진단키트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한국계인 아내 유미 호건 여사가 톡톡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사이라는 별칭까지 붙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한국산 진단키트를 공수해오는 작전을 오래가는 우정이라고 붙이며 한국계 아내는 이번 작전의 챔피언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화를 내며 노골적으로 질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건 주지사가 한국에서 진단키트를 확보할 필요가 없었다고 비판했고, 미군 보건복지부 차관보 역시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이미 매일 검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그러자 호건 주지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를 구입한 것은 정확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말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21일 트럼프가 진단키트를 구하는 것은 주정부가 나서서 스스로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와 연일 반대각을 세우고 있는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과거 트럼프의 이 발언에 연방정부는 주들이 검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손을 털어선 안 된다고 말하며, 우리는 연방정부의 도움 없이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말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들이 검사 능력을 배가해야 한다며 불평은 그만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트럼프의 말에 불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호건 주지사의 행동은 지금 미국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호건 주지사가 한국산 진단키트를 구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쿠오모 주지사가 집에서 혼쭐이 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쿠오모의 딸들이 TV에서 호건 주지사가 진단키트를 구했다는 소식에 아빠는 왜 저런 생각을 못했어? 라고 지책했다는 것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2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밤 집에서 세 딸과 호건 주지사에 관한 뉴스를 시청했다. 딸들이 창의적이고 현명한 발상이라면서 나를 바라보자 면목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쿠오모는 죄책감이 밀려드는 것을 고백하며 외국에서 진단키트를 들여오는 것은 주정부 책임이 아니기에 직접 사서 들여올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호건 주지사는 이것을 한국계 아내를 통해서 해냈습니다. 지난 18일 50만 회가 가능한 진단키트가 항공기에 실려 도착하자 그는 메릴랜드 주는 한국인의 감사에 큰 빚을 졌습니다 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50만 회의 테스트가 신속히 환자를 가려내는 메릴랜드 주의 능력을 극적으로 늘리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22일 미국 콜로라도에서도 30만 회분의 진단키트를 수입한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아무리 검사 수를 늘려도 줄을 다시 열기엔 충분하지 않다며 진단검사는 우리가 일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정책의 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도적 역할을 한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도움을 준 이수혁 주미대사와 한국의 친구들과 협력해 각별한 사의를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선 메릴랜드를 시작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믿지 못하며 주정부들은 한국의 진단키트를 얻기 위한 쟁탈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메릴랜드의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의 또 다른 정책에도 반기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미국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이민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60일간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이민 제한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의 이민 중단 결정이 잘못됐으며 그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이민 1세대인 아내의 노력으로 메릴랜드주는 진단키트를 구매했고 덕분에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호건 주지사는 메릴랜드주의 이민자들을 가리키며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병원, 의료 시스템에서 일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호건 주지사는 21일 ABC 방송 더비에 출연해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60일간 이민을 중단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진짜 벌어진 일에서 주의를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한 트럼프 행정부가 비난의 화살을 이민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에 대한 반대 여론은 지금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도 트럼프의 잘못을 미국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22일 이러한 여론전 전략 내용이 담긴 바이든 캠프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정작 초기 국면에서 중국 정부의 주장을 믿고 위험에 대해 눈을 감아버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감염병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 묵살하고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문건은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이
검사 역량은 총동원 늘려가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 공산당의 주장을 믿고 100년 만에 온 최악의 보건 위기를 맞아 무단 외출 상태였다며 지금 무고한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 없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문건에선 한국의 모범적인 방역 사례를 들어 트럼프의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아직도 확진자 수가 3만 명 가까이 늘고 있는 미국의 23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8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미국은 동맹인 한국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진단키트에 이어 앞으로 국민들이 허락한다면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최근 한미 방위비 협상안인 13% 인상안을 거절했습니다. 일각에서는 11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가 증액카드를 고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경제를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확진자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경제를 살리는 것도 바이러스를 잡는 것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사태로 미군까지 전력의 누수가 생기며 중국의 움직임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파견되는 미군은 항공모함과 각국 기지에서 감염병이 확산되자 제임스 매콤베 미 육군 총장은 한국 육군 대응을 전 세계 미군과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방역 방식을 미군 전체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이젠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대가로 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미국을 지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광복절 집회로 인해서 지역사회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세계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방역모범 국가로 인정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잘 막아낸다면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방역 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대유행이 올 수 있다. 일주일 이상 세 자릿수의 신규 환자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가 통제하기 어려운 이유는 한국의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한국인의 태도가 초기와 달리 느슨해졌기 때문이다. 황당합니다. 과연 우한에서 대규모 맥주 파티를 열고 있는 중국이 할 이야기인가 싶습니다. 중국은 안정세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사실 통계를 제대로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JP모건 체이스 예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사태 초기인 지난 2월에 한국 관련 보고서를 내보냈는데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3월까지 환자가 10,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는 9,786명이었습니다. 거의 쪽집게네요. 그런데 그들의 예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8월 말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실제로 험난한 8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이후 11월 초까지 7,000명의 추가 환자가 발생한 뒤 수그러들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측이 적중한다면 한국은 최고의 방역 모범국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주변 어떤 나라들보다도 잘 막아낸 것이죠.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의 감염증 치료제 개발 상황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제적으로 뒤지지 않게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안에 치료제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혈장 치료제도 있고 약물을 재창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백신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백신의 경우 현재 투트랙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직접 개발하는 것과 외국에서 개발하는 백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비중은 후자 쪽이 높습니다. 한국도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해외 글로벌 제약사들의 임상이 더 빠릅니다. 정 총리는 국제적으로 안전도와 신뢰도가 높은 백신이 실용화될 단계가 되면 적기에 필요한 물량이 확보되도록 준비하고 대책도 세우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백신 생산 능력을 갖춘 믿을 만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 7개 기업을 선정해 임상시험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제 부문에서는 셀트리온, 녹십자, 대웅제약, 신풍제약 등 4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신 부분에서는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등 3개의 기업이 선정되었죠.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 백신이 개발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에서 그 백신을 생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생산지인 대한민국이 우선 확보할 수 있는 물량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구체적인 과정을 밝혔습니다. 우선 한국은 국제보건기구 WHO 주관의 협력기구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에 가장 앞서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등 몇몇 회사들과 국내 제약회사, 보건복지부와 3자 간 국내 생산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생산 분량 일부분을 국내에서 쓸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제 백신 공동 구매 및 배분 메커니즘인 코백스 퍼실리티 참여와 개별 구매를 병행해 최소 국민 70%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정부의 목표는 모든 국민에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70% 정도만 확보해도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백신이 확보되더라도 즉각 접종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확산 상황과 더불어 접종 사례 및 부작용 여부를 관찰해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접종 시기를 결정하죠. 백신 접종이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확보한 백신을 누구부터 접종할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1단계로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시설 종사자, 군인, 노인 기저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에 우선 접종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 성인과 아동 등에게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결국 백신이 세상에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접종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 과정들을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주말은 코로나의 최대 고비였습니다. 일본의 정은경 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주말 동안 집에 머물러 주길 거듭 당부했습니다. 진심 어린 호소가 통한 것일까요? 실제로 평소보다 잠잠한 주말이었습니다. 나흘 만에 증가폭도 줄었죠.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니라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입니다. 평일보다 검사 수가 적은 주말 효과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환자가 증가할 수 있는 위험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방역 당국은 경계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깜깜이 환자의 비중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역 공무원을 폭행하고 자가 격리해서 이탈하는 등 방역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죠.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짜뉴스입니다.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유튜브 등에는 불분명한 주장들이 아무런 증거 없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늘면서 제기되는 조작설입니다. 가짜뉴스의 무분별한 유통은 방역당국과 시민들의 노력을 짓밟는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몇 가지 가짜 정보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무조건 양성으로 조작한다는 의심이 든다. 보건소에서 양성을 받아도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하면 음성으로 판정받는 사례가 있다. 정부가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에 대해서 방역당국은 공식적으로 답을 내놓았습니다.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이틀이 지나서 병원에서 검체가 채취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바이러스 양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검체를 채취하는 분들은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따라서 채취 전에 사전 조작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의료인의 판단 결정권은 정부가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한 극우 성향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도를 넘는 뉴스도 올라왔습니다. 중국의 시주석과 한국 문 대통령이 짜고 코로나를 퍼뜨렸다. 보수 성향이 강한 일부 교회와 대구 주민 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게 증거라고 합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비상 상황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강력한 공권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전국적 확산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는 25일 이번 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고비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작되면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닥터시사TV가 빠르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